이제 계약 총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특 A급 테마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우리 항고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82번째 출제 테마로서요. 이 계약 성립은 크게 우리가 청약하고 승낙,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 청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그렇죠. 첫 번째,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쪽으로는 과연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과연 계약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 성립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 시험은 구별이죠. 그 다음에 성립한다면 언제 성립하는가, 계약의 성립 시기, 이걸 또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결국 청약 승낙은 계약, 여기 채권 파트에서는 청약 승낙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민법 전체 총칙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래서 앞에 111조, 우리 항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71페이지로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자, 거기에 우리 111조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달주의, 발신주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273페이지에 그 구체적인 구별을 해놨죠. 그렇게 또 연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자,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우리 항권 408페이지입니다. 자,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승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 법조문은 뭘 다룬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경우를 다루죠. 그래서 연착. 승낙이 하필이면 연착돼 버렸을 때 과연 계약이 성립하느냐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까. 그리고 만약에 성립한다면 성립 시기가 언젠지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죠. 자, 일반적인 통상적인 연착의 경우, 즉 늦게 보내서 늦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통상적인 연착. 제때 보냈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늦게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보니까 첫 번째, 자, 갑이라는 것은 이제 청약자죠.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언제요? 발신주의가 적용이 돼서 지금 이 사례 같은 10월 4일에 계약이 성립하죠. 자,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걸 또 구별해 내야 되겠고요. 만약에 성립한다면 언제 성립하는가, 그 성립 시기를 또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죠. 교차 청약. 이거는 533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권 40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533조 보면은 자,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이 도달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컨대 지금 이 사례가 딱 주어져 있죠. 자, 갑이 자기의 엑스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려고 청약을 했어요. 우연히 을도 뭐예요? 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다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는 언제입니까? 10월 5일이죠. 가장 늦게 되는 요거. 그래서 10월 5일에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의 의사 표시를 있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또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기출 우리 418페이지입니다. 쫙 보니까 역시나 29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30회 때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29회 때 이제 종합해서 내서 그동안은 이제 청약 승낙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다 물어본 거죠. 그러면 30회 때는 제 생각으로 30회 때도 종합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한 권 409페이지 제535조 계약체결성 과실책입니다. 83번째 출제 테마 B급 되겠습니다. 자, 내적으로는 우리 적용 여부를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즉 535조 계약체결성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자, 외적으로는 이제 비교되는 게 있는데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하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410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계약 체결상 요 과실 책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목적, 법률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 그러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신뢰이익이라는 거. 자, 그에 반해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는 건 뭐다? 부당 파기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교섭 부당 중도 파기는 불법 행위가 되죠. 그래서 신뢰 손해 이걸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계약이 체결 안 됐지만은 그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 중에 계약 체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결하고 말고는 자기 마음인 거죠.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우리 기출 418페이지입니다. 역시. 자, 보니까 뜨문뜨문 물어보고 있죠.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83번째 이 출제 테마는 뜨문뜨문 나오는 출제 테마입니다. 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3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쭉 쉬고 있어요. 그러면 30회 때 굉장히 단독으로 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출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칙 파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